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도 의정활동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한 배려프리 영상입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의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보고서의 첫 번째 페이지는 표지로서 국회의원 김예지 2022 의정보고서 2022년 의정기록 여러분의 메신저 김예지입니다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 인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제게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는 의정활동의 원동력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모든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노력은 정부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장애예술진흥 3법의 국회 통과라는 가슴 벅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의한 142건의 법률안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산 증액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성원에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의 염원 이뤄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정활동의 성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본 저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4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2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32건의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해외 출장으로 인한 불참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93%의 출석률을 기록했습니다. 넷째, 21차례의 상훈 수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UNCRPD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2021년 3월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 발의로 UN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결의안은 2021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22년 8월 스위스 제네바 UNCRPD 국가보고서 심의회의에 국회 대표단 참가, 2022년 9월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8일 UNCRPD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의 활동 사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8월 24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법 국장을 면담하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둘째, 시청각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셋째,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으로서 7월 21일 노숙인 무료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넷째,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7월 27일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방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5째, 지능형 홈 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월패드 등 새로운 기술이 불러오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6째, 인천 장애인 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사회 속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꺼내어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째 페이지에는 국정감사 꼼꼼하게 묻고 따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향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분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영화, 방송 분야 장애예술인 출연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원의 법정 법인화 필요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등 장애인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체육 분야의 경우 체육 지도자에 대한 징계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국제대회의 규격에 맞지 않는 이천 선수촌 훈련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련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선수별 맞춤 지원을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콘텐츠와 관광 분야의 질의를 통해서는 배리어 프리 화면 해설 방송 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실효성 보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 제안,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및 관련 예산 편성 시 BF 인증 내용 포함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및 접근성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는 언론의 장애 차별적 표현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전자책 뷰어 접근성 문제 개선의 필요성, 점자출판물 제작 지침 마련 및 연구위원회 운영 예산 확보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는 2년 연속 삭감된 문화재청 취약계층 예산 복구 방안을 요구하고 역사 문화환경 보존구역을 훼손하는 5개 광고물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 전문성 부족과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 내 학예 전문 인력 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다양한 언론에 기사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번째 페이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지난 한 해의 성과가 정리되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22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2,700억 원의 장애 관련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확보된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체육 지원 관련 사업 1,923억 원, 함께누리 지원 사업 262억 원, 국립장애인 도서관 운영 관련 사업 158억 원, 열린 관광 및 무장애 관광 도시 조성 97억 원, 수어, 점자 등 한국어 지능 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 58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체 예산이 9%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장애 관련 예산은 10% 이상 증액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확보된 예산이 현장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지난 1년간 3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8건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실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 세부 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예술인복지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대상에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추가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과 향유권 보장을 위해 발의한 스포츠 관람권 3법,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 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 선거인의 아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의료 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에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7번째 페이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으로 언론 및 단체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수상 및 보도 성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21회의 상훈을 수상했으며 2022년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특별공로상, 국회의장 공로패,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제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참 괜찮은 의원상, 한국장애인연맹 공로패, 2022 한국장애예술인 감사패, 2022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 등 10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최신 기술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워진 승강기와 월패드 문제를 다룬 SBS의 보도,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을 방문한 저의 행보와 코로나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의 문제를 다룬 KBS의 보도,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키오스크와 부적절한 시행령 유예 기간의 문제점을 다룬 JTBC의 보도, 장애인 최저임금 배제 조항의 문제점을 다룬 YTN의 보도 등 우리의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낸 모든 성과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과 고유성을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농협 301-0273-018011 예금주 국회의원 김혜지 후원회. 후원금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환급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의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공무원 후원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합니다.